손학규 후보 국민주권개혁회의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본인이 의장으로 이렇게 있었는데요. 오늘 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통합이 또 다른 대선의 새로운 전기가 될 거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요. 자, 2, 3월에 빅뱅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통합이라는 계획설에게 총결집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탈당설이 나오는 김종인 민주당 전 비대위 대표와 통합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먼저 가서 잘하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통합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당명 개정 요구에서는 통합의 실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될 거다. 즉 이름을 꽂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합하겠다고 발표했지 정식으로 통합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당이 아니라 정치 결사체라고 손학규 후보의 조직을 이야기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기자회견장에는 이 국민의당 의원들이나 인사들이 많이 나와서 환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결국은 이 손학규 후보는 아마 이원직 정부제 개헌을 전제로 해서 임기 3년을 하는 대통령 후보를 이 안철수, 손학규, 정운찬 등등 해서 해보자. 그리고 거기에 김종인도 참여시키자. 이런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학규 후보의 내용 중에서 민주당 문재인의 집권은 패권의 교체일 뿐이다. 즉 친박 패권에서 친노 친문 패권으로 패권이 이동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 이후에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될 거니까 헌재 결정에 여야 할 것 없이 다 승복하겠다고 선언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고 선언을 한 것을 다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대선 전에 헌법 개정은 어려울 것이고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의미가 좀 있지요.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개헌을 전제로 한 이원직 정부제 개헌을 전제로 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이렇게 놓고 통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사실상 이야기를 한 거라고 봅니다. 이건 당을 통합한다는 게 아니라 대선 후보를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측면을 봐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새벽 2시까지 손학규 후보와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를 하면서 황대행이 특검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황대행도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박지원은 이 자기들의 이 통합의 원칙에 대해서, 즉 대선을 앞둔 연정이나 개헌을 전제로 한 통합의 원칙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고 국가 대개혁을 추구하는 선거로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책임이 있는 세력과는 연대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박지원의 말을 빌자하면 새누리당을 빼고 즉 탄핵에 참가한 바른정당까지만 연정의 대상이다 라고 지금 봐야 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서 이 개헌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은 이 합리적인 개혁 정치 세력을 국민의당의 틀로 다 모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큰 연대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반문재인 연대가 성사가 어떤 방식으로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사람에게 지금 관심거리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문재인 민주당이 그리고 국민의당과 제3지대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원래는 반기문이 있을 때는
약간 보수적으로 제3지대 했는데 이제 반기문이 빠진 부분에서 약간 야권적으로 제3지대를 하는데 바른정당이 새누리당과 단일화를 해서 유승민이 이긴다면 반문진영 전체의 단일화가 될 수 있겠지만은 황교안이 유승민을 이길 가능성이 현재로는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반문진영 전체의 단일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 문재인 후보 측은 황교안이 계속 대선에 거론되고 실질적으로 대선에 출마하기를 강력하게 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대선 구도가 점점 복잡해지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3자 대결에서 3등이 조금 처지게 되면 2등과 합칠 가능성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최종적으로는 양자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를 뺀 나머지 2, 3등은 전부 다가 계엄과 이원 집정부제, 연정을 선호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요. 이름이 더불어라서 그런가 온갖 사람들을 다 자기 당의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완전 100% 국민 경선을 했습니다. 살다 자당의 지지자도 아닌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참가하도록 한 이런 경선은 처음 봤는데요. 당원 비당원 구분 없이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다 선거인단을 신청하면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안희정이 한 달 사이에 지지율이 3배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지금 문재인 후보를 흔들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지금 주목되고 있는데요. 자, 야권 지지층에서는 반기문이 빠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정권 교체가 될 것 같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박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면 나라가 좀 안정돼야지 이러면 조금은 온건한 사람들이 하는 게 낫지 않냐. 즉 문재인 후보는 반대층 보수 진영을 부패로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국가 대청소를 하겠다 하고, 안희정은 대연정을 하겠다 하니까 야권 지지자들 중에서 좀 온건한 사람, 또 중도나 보수 지지자들 중에서 조금 온건한 사람은 안희정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김종인 등 당의 비문 인사들이 안희정을 중심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거론된다는데, 저는 김종인 전 대표가 시종 일관 이야기했던 것이 경제민주주의고 재벌개혁인데, 안희정 후보의 관점, 즉 살아온 내력, 법률적 문제, 더 나아가서 안희정 후보의 최근에 이재용 영장 기각에 대한 발언 등을 보자 하면 야권 내부에서조차 안희정이 진보하는 것이냐, 퇴보하고 있는 기득권 정치인이 되어가는 것이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이것은 별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자, 문 후보 측은 경선 흥행이 나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내부적으로는 1차 투표에서 가반 득표를 해서 결선 투표를 하지 않을 거다고 보고, 안희정 쪽에서는 자, 호남에서만 2배가 차이가 나지 않으면 역전시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광역 기초단체장들이 주최하는 대선 후보 토론에 문재인 후보가 참석을 안 했다 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100% 완전 국민 경선이라고 하더라도 진노가 구축해 놓은 이런 오픈 프라이머리, 그리고 모바일 투표 이런 데서 온라인 투표 등에서 이기는 그런 기술을 안희정이 돌파해낼 수 없다. 또 문재인은 외연 확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희정에 대한 공격을 아직 하고 있지는 않은데, 머지않아 공격이 개시되면 안희정 후보의 거품이 꺼질 수 있다. 문재인은 안희정을 너무 잘 안다라는 것이 이게 민주당의 내부 경선의 향배가 어떻게 될지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봅니다.